6월 1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대에 상대도 모르게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잘못을 100% 시인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학생과의 문제로 퇴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학교에 탄원서를 보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의사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일 뿐 이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여성 비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봐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며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서 안경환 후보자 이른바 3대 논란과 의혹 그리고 본인 해명 보도해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먼저 도장 위조 몰래 혼인신고, 이건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이건 지난 1975년 네. 5살 연하 김모 씨와의 결혼 얘기인데요. 4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이 사귄 건 맞는데요. 네. 뭐 김 씨가 결혼하기는 조금 주저했나 봐요. 그래서 네. 김 씨의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몰래 면장님을 찾아가서 결혼 신고를 한 건데 그런데 이건 뭐 아무리 40년 전 얘기라고 해도 명백한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그래도 명색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예,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안경환 후보자는 아주 납작 엎드리면서 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네. 뭐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 뭐 다만 형사처벌 받지 않았으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다. 따라서 네. 범죄자도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뭐 근데 궁금한 게 이 아주 내밀한 도장 위조 뭐 혼인 신고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TV조선이라는 매체에서 오늘 단독 네. 보도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네, 네. 이 TV조선은 그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까지 입수를 해서 네. 뭐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판결문요? 근데 뭐 안 후보자는 뭐 저도 좀 당혹스러운 게 네. 사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깥에 알려지고 네.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뭔가 냄새가 난다, 뭐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읽히네요. 네, 그렇죠. 뭐 관련해서 기자들이 네. 혹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뭐 안 후보자는 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네. 마무리했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텐데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속마음이 뭐 은연중에 나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검찰 개혁 관련한 발언은 좀 더 뒤로 미루고 아들 고교 퇴학 취소 압력 이건 또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뭐 학교에서 네. 절차에 따라서 뭐 부모가 선도위원회에 출석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탄원서를 내든지 학교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는고요. 네. 그 자신은 면목이 없어서 학교에는 네. 못 가고 뭐 탄원서를 낸 거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고요. 네. 뭐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세속의 기준으로 매우 늦은 나이인 50의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무거운 학칙을 위반해
아비로서 낯을 들기 어렵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네. 다른 논란들 좀 볼까요? 여성 비하와 성매매 옹호. 이건 도대체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네. 국어라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예. 또 다음 내용은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가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또 강간에 저항하는 여성은 강간을 당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강간에 저항하는 여성은 강간을 당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뭐 무슨 말인지 도통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언 수위가 센데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네, 뭐 앞서서도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달라. 네. 뭐 남자의 공격성을 지적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썼 글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꼭 저런 비유와 표현을 썼어야 했는지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후보자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죠. 네, 분명히 밝힌 건 청문회에서 뭐 제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네. 바란다. 뭐 정면 네. 돌파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는데 네. 뭐 자신은 법무부 정책위원장과 뭐 검찰 인사위원회, 뭐 감찰위원회에서 일한 경력 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업무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안경환 후보자 청문회 뭐 본인 말대로 어떤 총체적 평가가 내려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이런저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 재판 감형 사유를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받는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정은호 전 대표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변호사 수임료 34억 원을 빼먹고 신고해 1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마지막으로 정은호 전 대표의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앞서 1심은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원정 도박 수사 무마 청탁비조로 받은 3억 원은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받은 3억 원이 변호사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3억 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 3차장 검사를 면담한 건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수사에 대해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무죄 판단 근거입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이후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정은호 대표를 변론했습니다. 반면 이와 관련 1심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를 만나 정보를 묻거나 파악하는 건 부적절한 사적 접촉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고관계나 친분을 이용해 수사 확대나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나중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으니까 해당 3억 원은 청탁 명목이 아니라 변호사비라는 게 오늘 항소심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몰래 변론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참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본인 입장에선 정말 달갑지 않을 텐데요. 법꾸라지라고 불리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공개된 장소의 모습을 나타낸 게 2달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오후 2시 재판을 앞두고 네. 1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네.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는데요. 네.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게 있나요? 네, 검찰은 지난 4월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반법 위반, 위증 등이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 혐의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한 것, 네. 또 공정위에 CJ EN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많은데 직무유기는 민정수석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무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 전 수석에게 법적 자문을 해주는 등 네. 국정농단 진상 은폐에 가담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이 특별감찰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네. 또 위협을 했었던 것, 네.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이 네.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네. 뭐 우 전 수석은 그런 적 없다 또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오늘 재판 전 2차례 진행됐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이미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오늘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은 30분가량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사실상 가택연금 생활을 하며 오늘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많이 생각했다며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 못했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는 전직 검사로서 직접 공소 사실과 증거 기록을 거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는 알아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알아줬다. 뭐 자신에 대한 2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헌사이자 난 죄가 없다는 표현의 뭐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은데 뭐 왠지 자신이 귀한 간대에 대해서 천하가 모두 취해 있는데 나만 깨 있어서라고 노래한 초나라 시인이자 대부적 구런의 이소가 생각나는데 물론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아무튼 오늘 재판 문체부 인사 개입 혐의에 집중됐고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출석했죠? 예, 재판부는 모두 절차를 끝내고 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언 또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네. 김 전 장관은 우 전 수석에게 인사 조치 관련 전화를 받고 네. 이유를 물었지만 우 전 수석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김 장관은 인사 조치가 내려진 6명의 공통점이 김종 차관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뭐 우전석 측은 뭐라던가요? 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에서 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네, 우전석 재판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머리라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 이영선은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어제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인은 외부 타격에 의한 것이라며 사망 진단서를 수정하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 씨가 쓰러진 지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쏜 전기 충격기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함양에 거주하는 44살 남성이 어머니를 삽과 낫으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6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유 씨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과 조사를 벌인 뒤 26일쯤 기소할 전망입니다. 네, 6월 1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